자는데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열고 나가봤죠. 외국 사람이 막 부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거 문을 왜 다르게 때려부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잘라대. 저는 그걸 영어를 몰라요. 뭔 말을 하는지.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때려부시면 어떡해요? 저 위험하게. 그랬더니 나를 잡으러 오는 거 무서워서 우리 문으로 들어가요. 막 하는데 문이 잠겨버렸어. 왜 번호가 이게 눌려요? 안 눌리지? 떨려서? 그러는 순간 이놈이 나를 팔을 잡아당겨서 화분 다 깨치는데 제가 번져버리는 거야 나를. 지난 7일 새벽 한적했던 서울의 한 주택가에 나타난 이 한 명의 불청객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 부모님이 70대이신데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새벽 3시였다라고 해요. 그 시간에 조용해야 되는데 밖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부모님이 중에 두 분이 주무시다가 어머님이 깨셔서 밖으로 나가본 겁니다. 그랬다가 이 평온했던 새벽이 순식간에 악몽 같은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악몽이 됐다고 하시는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집어 던졌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 제보자 어머님이자 이 피해자인 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는데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열고 나가봤죠. 외국 사람이 막 부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거 문을 왜 다르게 때려부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잘라대. 저는 그걸 영어를 몰라요. 뭔 말을 하는지.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때려부시면 어떡해요? 저 위험하게. 그랬더니 나를 잡으러 오는 거 무서워서 우리 문으로 들어가요. 막 하는데 문이 잠겨버렸어. 왜 번호가 이게 눌려요? 안 눌리지? 떨려서? 그러는 순간 이놈이 나를 팔을 잡아당겨서 화분 다 깨치는데 제가 번져버리는 거야 나를. 자, 지금 화분 깨진 그 파편 조각이 있는 쪽으로 던졌어요, 지금 어르신을. 네, 그러니까요. 시끄러운 소리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셔서 나갔다 이런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요. 좀 무섭게 생긴 외국인 남자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고 그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어락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손이 너무 떨리니까 도어락이 비밀번호도 잘 안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떨고 계시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화분에 파편들이 있는 곳에다 어머님을 그냥 던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남편, 그 아버님이시죠? 예. 이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을 딱 붙잡고 제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성은 이 아버님, 남편의 눈을 가격하고 또 팔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버님도 그래서 지금 다치고 계시는 상황에서 경찰에 빨리 신고하려고 어머니께서 집에를 들어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리에서 피가 철철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고 무서워가지고 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수사기관에서는 저 남성의 국적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독일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것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벽에 70대 어머니가 울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따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이 따님이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놀라기도 놀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현장에는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한 상태였고요. 구급대원들이 이 다리가 찢어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 딸을 손녀 이름으로 부르고 지금이 1월이라고 답을 아이고야. 한다거나 딸한테 너 여기 왜 와 있냐? 내가 왜 이 차에 타고 있어? 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인지를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뇌 검사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환자를 옮겼어요. 그런데 다행히 뇌에 큰 이상은 없었고요. 다만 이 깨진 화분 위로 넘어지면서 찢어진 다리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요. 피해자의 남편도 이 가격당한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팔에도 선명하게 물린 자국이 남았습니다. 자, 저 외국인 남성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CCTV, 이 피해자 집에서 달아놓은 CCTV에서만 저 장면이 포착됐던 건데 만약에 그 전 과정에서도 이미
막 여기저기 헤집어 놓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이웃 주민들 진술에 따르면요. 여기 난동 부린 거 외에도 어느 날은 다른 주민의 차량 뒷좌석에 소화기를 던져가지고 깨트리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망가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피해자 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도 만취한 상황이고 경찰한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남성이라고 피해자 딸은 알고 있는데 모든 가족이 이 사람을 처음 봤다고 또 하네요. 자, 아무튼 전날 지난 7일 새벽에 서울 중구입니다. 제가 그냥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 지역 중구 한복판을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따님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경찰에서는 사실 뭐 구속 조사를 하려고 영장까지 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아마 이제 기소는 할 거니까 나중에 민사나 뭐 소액 재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어쨌든 풀려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집 앞을 저렇게 해쳐놓고 사람까지 해친 사람이 근처에 산다니까 저희는 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안정되셨는데 상황을 생각하시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힘드셔서 하셔서 불구속됐다는 거 아시니까 집에 가기가 지금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아니, 양 변호사님, 외국인이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도주 우려가 없고, 아니 도주 우려가 외국인이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보하신 분도 너무 걱정이 되고 좀 황당하기도 해서 이제 제보를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들으셨지만 지금 사시는 곳하고 저 외국인이 사는 곳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데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적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외국인은 우리 집을 아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 범죄에 저지르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계신 상황인데 제작진이 경찰에도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과 다르게 지금 처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그 가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영장도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이제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거고 경찰에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사소송이나 소액배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사 그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아마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저 인간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이사할 계획을 세우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충격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심해지신 것 같고 이제 불안증까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년을 살았고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도 많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사는 조용한 동네라서 사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셨대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정말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대문은 물론 창문까지 꼭꼭 잠근 상태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사실 요 근처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숙박업소가 있대요.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과도 인사하면서 지내셨고 또 이제 근처에 그냥 살고 있는 외국인들하고도 눈인사도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무섭고 정신도 없고 벌벌벌벌 떨려서 외국인은 그냥 밖에도 잘 못 나가신다고 합니다. 불구속되었다, 이 가해자가 불구속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 사람을 언제 또 동네에서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저 사람 저렇게 술 취하고 저런 행동하는데 또 술 안 마시라는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떨려서 도저히 못 사시겠다고 지금 이사까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휴, 알겠습니다.